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0일, 좀 역사적인 날이죠. 수요일 오늘 매매한 내용 및, 오늘 장우 시황,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여기 지수죠.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서, 오늘 오늘 갈 줄은 몰랐는데 장 초반부터 프리마켓부터 벌써 굉장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따 좀 저기 매매복귀 할 텐데 이렇게 쉽게 이게 올라가나 막 이랬는데 웬만한 종목들이 막 튀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만만치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요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도 요때 요맘때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뚫고 올라갔네요. 좀 기분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때도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또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요때는 정말 코로나라는 역병 마치 요때는 정말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그래서 막 돈을 막 풀고 해서, 그래서 약간 실체 없이 개인들이, 저 같은 개인들이 그냥 막 돈 여기저기서 땡겨 와가지고 시장가로 그냥 막 무지성으로 때려가지고 올라간 거였고, 지금은 그래도 뭔가 실체가 있고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뭐 이렇게 어떤 실체가 있는 느낌이어서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가 됐건 이렇게 정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네요. 박스피를 드디어 좀 벗어나는 건지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드디어 오늘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코스피도 이랬고 코스닥도 좋았죠. 코스닥은 좀 키 맞추기를 하려면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 만약 여기 최소한 이런 데까지 요때 한 1000까지는 갔었죠. 더 갔던 것 같은데. 1000 요때 좀 예전이네요. 2020년이긴 한데 그래도 신고까지 가려면 아직 엄청 많이 남았죠. 아무튼 오늘 누가 뭐래도 뭐 강한 장이었던 것 같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대주주 요건 50억으로 한다 그 얘기도 있었고, 그 전에 이 반도체 미국에서 미장에서 이 오라클이 난리가 났었죠. 요때는 실적 발표 때는 큰 게 없었는데, 장후 그때 이제 뭐랄까요, 수주 잔고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확인이 되면서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뭐 시간 내에서 28%가 상승했어요. 이게 시총이 이게 한 삼성전자 2배쯤 돼요. 이게 차트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시총 볼까요? 시총이 6,784억 달러인데, 그러면 지금 환율 치면은 한 950조쯤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950조인데, 삼전 시총이 지금 한 420조니까 430조쯤 되니까 거의 두 배, 삼성전자 2배 되는 게 30% 오른 거니까 삼성전자가 한 60% 70% 오른 거랑 똑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이것도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AI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실체가 보이는 거죠. 이게 확실히 돈으로 환산이 되고 넘버로 찍히고 눈으로 보이는구나, 이게 확인되면서 반도체 쪽이,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 뭐 난리 났었죠. 나중에 볼 건데, 잠깐, 죄송합니다. 앞에 좀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아무튼 오늘 이런 하이닉스 결과적으로 6% 뽑아줬죠. 그리고 삼전도, 여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다 외국인들이 오늘 1조 5천억, 기관도 뭐 1조씩 사고 그랬는데, 코스닥, 코스피 사고 했는데, 다 이거 거의 대부분이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들어간 거죠. 거기다 이제 50억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갈만 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자, 뭐로 들어갈까 하면은, 당연히, 처음에 살 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사겠죠. 그거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물론 오라클 영향도 있지만, 내일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정책이 얼마나 이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 경제부총리 그런 사람들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땡겨버리니까 바로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다른 의미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막 오르니까 뭐 좀 수익이 오늘 좀 안 나신 분이 있다면은 좀 죄송하기도 한데, 약간 좀 물반 고기반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매매를 했는데, 하이젠 RNM은 드디어 4만 원 시원하게 뚫으면서 좀 마지막으로 가진 물량들까지 좀 큰 물량들 정리하고서 일단은 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좀 길었네요. 요때 6월 요때부터 쭉 담아가지고 일봉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예, 요때 야 이건 여기서 다시 가겠지 하고서 참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 또 영상도 찍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고양이 패턴은 안 되고 다시 들어 올리면서 예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뭐 당연히 예 저는 그 로봇 관련 종목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래 먹거리 이제 인공지능 다음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기서 당연히 매매를 정리하긴 했는데 다시 포지션 잡고서 계속 좀 따라다니면서 어떤 식으로든 매매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또 다시 좀 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레인보라든지 사면 그다음에 클로버도 마찬가지고 좋은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로보티즈도 지금 좀 쉬어가긴 하는데 아마 뭐가 됐건 그 안에서 계속 추적하면서 예, 좀 옥석가리 꾸준히 하면서 뭐 언젠가 한 5년이 됐건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예전에 뭐 에코 거꾸로 좀 내려왔는데 이런 거는 이런 자리들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민기적거리던 그런 자리가 되는 날이 오겠죠 아마. 예 그래서 아마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했고 요거는 팔고서 다시 샀던 거고 그 다음에 휴림 로봇도 밑에서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참 징하게 매매했죠. 예, 매매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예, 요때부터 여기 뒤에는 요때도 아마 매매했는데 이게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그 표시가 안 되는 기간 같은 게 쭉 매매하다가 뺄 때 쭉 담았다가 오늘 오르길래 예, 정리하고서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서 이게 그렇게 그 뭐랄까요 좀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빨리 정리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올랐죠. 근데 뭐 어쨌건 로봇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예, 주도 테마인 건 확실하죠. 예. 그랬고 삼형 엠텍 이거는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요때 단기가요를 그냥 들어가 버렸죠. 몰라 그러고서 이날 얼마 썼죠? 2,700억 쏘면서 그냥 단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단기가를 3일 동안 지켜봤는데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뭐 있길래 여기서 돈 썼으니까 한번 뭐라도 하지 않을까 해서 시초부터 잡았거든요. 근데 진짜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흔들더니 바로 그냥 예 올라서 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근데 너무 대부분 밑에서 정리해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한 3.5%밖에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여기 끝까지 가져가긴 했는데 마지막 이제 예 밑에서 대부분 정리해버렸죠. 여기 이제 3분봉이니까 요 3분봉 3개 사이에 요 흔들거리는 사이에 좀 정리해버려서 네 오늘도 그냥 쏴버렸죠. 미친 척하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인벤티지 랩도 이것도 좀 노려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흐름 왔다가 여기서 최대 거래량 터트려서 2,200억 그 다음에 쭉 거래량 줄이는데 여기서 버티고 있길래 이게 뭐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때 좀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튀어줘서 예 이때부터 쭉 매매하다가 안 튀네 흘러내릴라나 하고서 좀 보고 있었는데 예 오늘 좀 굉장히 흔들어댔죠. 이게 그때 아직도 제가 영상 촬영했던 건 기억나는데 요날이 8월 28일이네요. 제가 이거를 매매복귀 하면서 쭉 돌려보다가 이게 2,200억 터트리고 이게 굉장히 소화하는 모습 같아서 이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긴 했는데 좀 뭔가 소화하려는 느낌이 보이죠. 여기 아마 물량들이 어마하게 여기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올라가려면은 예, 소화를 해야죠.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지금 1회는 거의 100% 확정적이고 뭐 2회, 3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이오가 1차적으로 수혜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쪽도 예.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슈도 좋잖아요. 예, 기술 잭팟 기대 뭐 이런 거 기술 이전한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아무튼 좀 추가적으로 좀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틸은 제가 요때 좀 물렸었어요. 예,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샀었는데 쭉 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큰 금액은 아니어서 기다렸는데 제 평단이 뭐 여기서 요쯤 한다 그러면은 많이 빼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요즘 뺐을 때 밑에서 샀어요. 근데 오늘 뭐 순식간에 걸어놨는데 팔려버렸더라고요. 뭐 워낙에 장 초반에 정신이 없어서 팔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요? 야, 너 뭐 우연찮게 그냥 튀어줘서 뭐 저거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제 또 기준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빠지면은 어느 자리가 오면은 추가 매수하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를 내서 요런 자리까지 정도는 오겠다 뭐 그런 거 보고서 그리고 물량 조절이 한 거든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통계를 참 많이 내보는 게 저도 아직 부족한데 통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내보는 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G2G 바이오 이게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요즘 바이오가 주목을 받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쁜 자리까지 전 상한가 그 다음에 첫 상한가 이런 자리까지 쓱 지금 반등도 없이 내려왔다. 그리고 고점으로 치면은 여기를 고점으로 볼까요? 그러면은 한 20% 밀었고 좋은 자리가 와서 뭐라도 뭔가 좀 거래음도 많이 터졌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때쯤부터 슬슬 좀 매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부터. 그래서 오늘도 좀 창피해요. 예. 근데 여기서 오르길래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는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래서 참 보고 있는데 종목은 나름대로 눈은 이렇게 잘 본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저는 뭐 1% 먹었네요. 1% 30% 올랐는데 막판에 여기서 좀 예, 여기서 깨길래 좀 더 했고요. 아쉬운 마음에 좀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어떻게든 익절 이 퍼센테이지를 늘리는 예,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예. 아무튼 그렇게 매매했고요. 뭐 사면 이런 것도 예, 뭐 어제 강했기 때문에 상한가 갔기 때문에 오늘도 매매 좀 했었고 클로버도 좀 엄청 흔들고 있죠. 흔들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마치 약간 뭐지 이게 지지는 것 같지. 야 따라오지 마라. 이게 터는 것 같지. 누가 개미 털기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야 그만 따라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기간 지정 예고가 오늘 뜰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전기 쪽도 이제 슬슬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좀 슬슬 내려서 여기서 버티고 있길래 오늘부터 좀 담아야겠다 했는데 오늘 바로 튀어버렸습니다. 예. 대장은 저거였죠. 예. 효성중공업. 대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올라버렸습니다. 강합니다. 예. 이 전기 쪽 변전압 그 다음에 그 화장품 이쪽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예.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또 비슷한 때가 되면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진전기 그 다음에 저는 좀 효성중공업은 너무 무거우니까 일진전기랑 그 다음에 산일전기 이거 두 개를 좀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산일전기를 좀 제가 깜빡했어요. 내가 들고 있었나 없었나 하고서 오늘 일진전기를 한번 가보자 했는데 어쨌든 둘 다 튀었죠. 예. 전기는 여전히 강합니다. 예.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센즈랩 같은 경우는 오늘 보안 이슈로 저 KT에서 막 소액 결제를 엄청 털렸다고 하죠. 그래서 튀길래 이거 했는데 센즈랩은 제가 굉장히 좀 추억이 많은 종목이에요. 예전에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럴 때도. 근데 이 종목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8,000원 오면 사면 만약에 이걸 매매할 생각이 있다면은 8,000원쯤 내려오면 그냥 사면 돼요. 그냥 8,000원에서 6,000원 요때 그냥 요맘때 8,0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해킹 이슈라든지 보안 이슈는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볼까요? 한 세네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냥 오르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면은 근데 이게 해킹 이슈는 끊이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매매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로 또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좀 한 세네 달 있으면은 뭐 그 보안 이슈가 뭐 이렇게 문제가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것만 해도 뭐 이런 데서 대충 잡았다 해도 한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죠. 막 50%씩 오르니까 만약 그것만 했었어도 물론 이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차트 답안지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 50%씩만 이절했었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쯤 했겠네요. 예, 대단하네요. 부자 됐겠네요. 했으면은 욕심 안 부리고 30%씩만 했었어도 계좌가 그냥 한 1년,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불었겠네요. 예, 아무튼 좀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아무튼 이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도 기다리면 이제 내려오고서 좀 몇 달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면 아까 말씀드렸고 나머지 뭐 이런 짜잘하게 이런 종목들 오늘 이런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종목도 강했죠. 원익 IPS, 그다음 부국증권 이런 거 좀 했었고
예, 그렇게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현손익은 14만 원 정도, 여기 가지고 있던 종목들 정리한 것도 많이 있었고, 워낙에 빵빵 튀어줘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이 다 튀어가지고 좀 괜찮은 장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게 뭐 일시적인 거, 뭐 당장 뭐 내일 당장 또 오늘처럼 간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일단 확실히 방향성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겠다라고 각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내일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장이 좀 조정을 주면은 사야 되는 그런 장이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이때랑 좀 느낌은 다르긴 한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좀 좋은 쪽으로 요때 좀 불안불안했는데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위로 좀 열어놓고서 하방은 요런데 잡아놓고 또 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잡고 위쪽으로 간다. 또 내려오면은 더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5분봉으로 바꾸고 뭐 SK 하이닉스 샀죠. 그리고 삼성전자 당연히 샀고 HJ중공업.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매매는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두에비름 원전이 좀 옆으로 기면서 또 힘을 모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선 쪽 조금 내려오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더 내려오면은 이제 밑으로 쭉 걸어놨는데 내려오다 말더라고요.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클로봇이 지금 단기간 지정 예고가 뜰 거고 네이버는 여전히 좀 그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게 아쉬워요. 기관이 좀 열심히 사고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좀 오를 텐데. G2G 바이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 상대적으로 이쪽은 조금 조용하긴 했는데 그래도 수급들이 계속 들어왔죠. 방산 쪽도 유럽 쪽에서 뭐 엄청나게 또 사들인다는 뭐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쪽, 일렉 쪽 뭐 강하죠. JYP 이거 뉴스 아시죠? 박진영 씨가 이제 그 장관급 뭐 K-팝 뭐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추대된다는 걸로 그 임명됐다는 걸로 올라왔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가봐야 저기 뭐야 그 JYP는 별로 좋을 거 없다라는 게 사실 맞지 않나요? 거기 간다고 해서 뭐 바쁜 연예인들 청와대 가서 뭐 한다고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제 박진영 씨 혼자 가서 하는 거는 좋죠. 워낙에 이제 뛰어난 분이니까.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JYP에 뭐 딱히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서 야 그거 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서 결국엔 다 뱉어냈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요. 그 JYP를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첫 직장 이제 구직 활동할 때 저는 이제 공대 기계공학과 출신인데 그 음악 이런 쪽도 좀 좋아해가지고 JYP의 면접을 봤어요. 그 저기 해서 그래서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근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뭐 매니저 이런 걸로 합격을 한 건데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청담동 쪽에 그 사무실이 있을 텐데 거기 3층인가 올라가서 뭐 최종 물론 박진현 씨가 나온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기 최종 합격 저걸 받고서 언제 나오냐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했었는데 뭐 시급 그 월급도 제가 공대 쪽인데 다른 이제 제가 합격한 회사들에 비하면 너무 적고 그리고 매니저부터 한다는 게 그리고 내가 뭐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JYP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어도 그래도 현지인처럼 할 줄 알고 그때 가서 이렇게 좀 열심히 했으면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예체능 이런 쪽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 만약에 갔다면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 그런 생각을 JYP 가끔 볼 때마다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3대 기획사 중에서는 그 YG라든지 SM에 비해서 좀 많이 약했었거든요. 트와이스 나오기 전이었고 그래서 사무실도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굉장히 허름했었어요. 조그맣고 다른 이제 YG가 저쪽 홍대 쪽에다가 어마어마한 막 사옥 짓고 SM도 어마어마하고 막 그랬었는데 JYP 쪽은 굉장히 정말 조그맸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K-팝
J-YP를 이렇게 뭐랄까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자리에 갔다는 게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도 예, J-YP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예, 뭐 일본에서 만든 니즈유라는 그 그룹도 굉장히 유명하고 아무튼 예, 좀 잡담을 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하죠. 예. 그리고 KB금융 금융 쪽도 좀 기대감이 다들 많이 살아 있죠. 예. 또 가능 이제 예, 정책 수혜로 또 가지 않을까 해서 파마리서치는 좀 약했고 이 2차 전지가 문제인데 2차 전지가 이거를 지금 공매도가 또 들어온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이거 또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예. 근데 공매도가 막 들어온다고 하네요. 근데 좀 2차 전지가 좀 파이팅을 해줘야지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어떻게 매매 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고 있는데 워낙에 안 좋으니까 예, 좀 아무튼 그리고 이쪽이 가야지 그 코스닥이 들어올 텐데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중 이스페타시스 좋죠. 레인보우도 오늘 좀 약간 꿈틀했죠. 예, 형님 격인데 좀 움직임 별로 없어요. 다른 거 하는 게 낫죠. 예. 하이진 RNM 예, 애증의 종목인데 뭐 끝까지 좀 따라가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엮여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터라든지 다른 쪽도 많이 엮여 있거든요. 예, 산업로봇도 엮여 있고 찾아보면은 막 로켓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곳에 다 그 액추에이터 같은 거 대고 그래요. 모터라든지. 그래서 좀 이제 휴머노이드 엮여서 저기 실적도 잘 나오고 하면은 좀 앞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예. 프로티나 이런 것도 윗꼬리 오지네요. 예. 신한지주, SK스퀘어, 사면 이게 한 50까지 가야지 이제 천억이 끊기네요. 오늘 장이 좋았던 거죠. LG이노텍은 이거는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좀 임팩트가 많이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거의 다 뱉어냈죠. 그러니까 참 예, 이슈가 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막 계속 치고 오르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 오르건 내리건 예, 결과적으로 좀 길게 보면은 상방으로 올라간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슬슬 적극적으로 매매를 내려오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야 될 타이밍이 된 거죠.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예, 그런 마인드를 저도 이제 좀 기조로 삼고서 좀 이제 매매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9월 10일 매매 복귀 및 장후시장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